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바람을 잡을 때 이제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방해가 되는 그 5사람. 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람 잡을 때 방해되는. 네. 그러니까 바람 잡는 거 방해하는 네. 5사람.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건 좀 가족. 어렵다. 그렇지. 가족이나 친구들. 네. 이거 방해가 돼. 음.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첫 번째 전문가가 아니고 네. 두 번째는 또 뭐 일단은 생각해 준다고 하는 얘기들이 네. 오히려 뭐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은 대부분이 아내분이나 남편이 그거 가지고 이제 배우자 외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참고 살거나 이혼하거나. 네. 그러니까 뭐 기다려봐라 뭐 그러다가 말겠지.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의 레파토리는 그 시대에는 대부분 참고 사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한 거지. 지금 남편이 바람 펴서. 근데 그 시어머니가 평생 동안 자기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고통을 받으신 분이야. 네. 이혼도 몇 번 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하고 이 정도로. 네. 상습 바람둥이인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바람둥이지. 그럼 시어머니가 내 편을 들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아요. 네. 여자의 맞아요. 적이 여자라니까. 야, 뭐 그거 다 참고 그럼 다 돌아온다. 네가 더더욱이 막 상간녀 소송 걸면 네. 소송 취하라 그러면서 맞아. 너 살려면은 그 소송 취하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 때는 그런 건 바람도 아니었다. 그럼. 그렇게도 얘기 안 해. 자기 그건 또 숨겨. 아내는 알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도 창피하니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는 안 해. 야, 네 시아버지도 무지하게 속썩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별로 없어. 드물어. 그냥 애 둘러가지고 속썩였는데, 야,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자기의 전처를 말부란 얘기잖아. 그게 사는 게 아니었지. 지금 조선시대 때도 처분이 용납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 그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물론 그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칠거지약이라고 네. 여자가 일곱 네. 가지 잘못하면 무조건 소방 맞는 거, 네. 내쫓는 거. 그건 무조건,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에서 네. 그 약간 남존여비지. 그래서 7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투기잖아. 투기. 질투하는 거. 질투만 해도 내쫓임의 사유가 됐단 말이야. 조선시대. 근데 내쫓김을 당할지언정 질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야. 처벌 드린다든지 심지어 뭐 그죠. 인간의 본성이죠. 기생집에서 놀고 들어온 것도 네. 질투하고 기생집도 막 기웃거리는 경우도. 여자 인간의 본성. 조선시대 때 그렇게 강하게 유교적으로 억압을 했어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여자. 네. 근데 오늘날 무슨 지금 남녀 평등의 시대, 게다가 여권 신장의 시대인데 무슨 개소리야. 남녀 평등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남자나 여자나 참을 수 없죠. 근데 뭐 자기가 평생 고생해놓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의 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유전이라 그러잖아. 그 시아버지가 바람둥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남편이 바람 피면 참고 살라고 그러고 기다려보라 그러고 뭐 살 거면은 상간녀 소송 걸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살려고 거는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반박하십시오. 제가 안 살 거면 제가 상간녀 소송만 걸 게 아니라 이혼 소송 같이 걸었죠. 저 살려고 상간녀 소송 건 겁니다. 살려고 상간녀 쳐내야지 살 거 아닙니까? 상간녀를 방치하고 어떻게 삽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반박하라고 맞아요. 그러지.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있어요. 맞아요. 네.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친정엄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데 이제 딸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 그런 거죠. 경우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 친구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뭐 깊은 어떤 바람을 핀 경우 그런 네. 증거를 보여주면서 막 고통을 호소하면 야 이혼해 네. 툭하면 이혼하래.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쵸.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냥 이혼하래.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근데 많다. 당사자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없으니까 본인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더 고통만 깊어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이제 뒤늦게 상담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 얘기 네. 듣고 손 놓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네. 굉장히 의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은 알아. 뭐 생각해줘도 하는 얘기까지 제가 뭐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방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근데 그런 것 같아. 가족이 이제 진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가 강하게 의지를 갖고 나 이제 이혼 안 하고 상간을 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으면 그때부터 가족들이 협조해 주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그렇죠. 강한 마음을 갖고 그럼, 있고 나를 진정으로 그렇지. 도와줄 사람이면 그렇죠. 내가 결심한 거를 막 일부러 방해하려고 하지 않고 네. 그때는 증거 잡는 거 같이 그럼요.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변호사 상담 같이 그렇죠. 받으러 오고 이렇게 해주는 근데 거죠. 강한 마음이 그냥 생기나? 강한 마음은 정확한 나의 그 가이드라인, 앞으로의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처법을 내가 알았을 때 네. 강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뭐 저기 발표할 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울렁증이라가지고 얼마 전에도 또 TV에 뭐 ENA인가 거기서 또 와서 네. 뭐 새로운 신규 프로 상간녀 박살 프로그램에 네, 그 네. 메인 진행자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울렁증이 있잖아. 안 하지 나는. 안 하실 왜요? 너무 약간 지금 안타- 망설이고 있어. 아. 예전에 뭐 MBN이나 뭐 TVN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패널로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뭐 정신과 전문의 무슨 네. 전문의에서 저는 이제 외도 전문 네. 외도 잡는 전문의로 저는 패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쵸. 스튜디오에서 그 뭐야 그때 수다나 떨고. 근데 이거는 리얼이야. 추적해가는 거지. 어.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어쨌든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재밌을 보안상 것 얘기하기는 같아요. 그렇지만 근데 좀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그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네. 울렁증이 있는 사람도 떨리잖아요. 네. 떨리는 게 없어지는 건 뭐냐면 준비를 많이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야 요거 발표하면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다 라고 하면 울렁증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건 자신감에서 나온 그 자신감은 내가 준비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바람의 대처법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네. 특히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 묻지마 간디랑 상담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으면 네. 자신감이 생긴다. 그럼 이제 주변에서도 그 자신감에 눌려가지고 이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상담사, 네.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상담사 중에 네. 사실은 좀 많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과반수야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이 상담계 같이 또 상담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또 같은 아군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외도 쪽을 상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외도가 지나간 다음에 상담하시면 참 좋은데 외도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상담사분들이 어떤 대부분의 분들이 역할을 못 하시더라고요. 심리 상담사나 부부 상담사들이 역할을 못 해요. 그거는 이제 뭐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알아. 갔다 와서 막 저한테 막 어떤 분은 분노하시는 분이 있어. 그 상담사는 갔더니 뭐 소용도 없고 오히려 남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그러고 야 너도 고치라 그런다 막 이러고 또 자기도 그 상담사 말에 더 상처받고 양비론을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당신도 노력하시라. 야, 노력 컨셉으로 가. 지금도 뭐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상담사 중에는 외도 전문이라는 타이틀 하에 양비론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마음을 사로잡으라 그런다 자꾸. 그거 아니거든요. 아내분이나 남편 때문에 바람난 게 아니거든. 자기 끼 때문에 바람난 건데 그쵸. 마음을 내가 사로잡거나 안 사로잡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 네. 그냥 강제로 정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중독이니까. 근데 이제 자꾸 뭐 약간 이뻐지라 그러고 네. 좀 잘해주라 그러고 네. 좀 따뜻하게 대하라.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조언한다는 얘기죠. 네. 약간 양비론 피면서 더 상처받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그 상담사들이랑 또 부부 상담을 가면은 바람 피운 내 배우자한테 상담사들이 대부분 속는다. 바람 피운 배우자 절대 이실직고 안 하지.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상담사 딴에는 또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남편분 솔직히 지금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천편일률적인 상담이잖아. 뭐 그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하지? 거짓말하지? 아유 뭐 정리했습니다. 그러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사도 바람 피운 그 배우자한테는 속는다. 그래서 별 이것도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방이 되는 이제 방해가 되는 거 세 번째. 네. 이거는 일부 변호사. 네. 조변님은 아니야. 조변님은 이제 개념 변호사지. 개념 변호사기 때문에 이긴다 조변님은 안 그러는데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소송 하나에만 물론 변호사의 직업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소송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네. 소송 이겨서 뭐 배상 받게 해주는 것까지가 미션이잖아요. 네.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뭐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든 말든 관심도 없고 방법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 합의를 유도하거나 뭐 통고장 날리고 내용 증명 내서 소송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네. 합의 날려가지고 제가 아무개 법무법인인데 귀하를 상대로 아무개님이 소송 예정입니다. 맞아요. 네. 합의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네.
겁나잖아. 살다가 소송이라는 게 갑자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약간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유도하면서 네.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네. 받게 해주고 아 이거 뭐 이렇게 합의금 받으면 그들 정리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맞아. 정리되는 경우가 본 사례가 없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건데 이제 네. 그 어떤 피고분은 법원에서 이게 날라왔다 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신력이 있는 공신력 있어 보니까 막 겁을 먹고 이건 합의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네. 막 형사적으로 내가 네. 구속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뭐 한 1, 2천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 딴에는 그냥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증거 없애줘야 되고 그러니까. 소송도 하면 안 되고 네. 접근도 하지만 하면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져. 그 틈을 타가지고 둘은 계속 만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 잡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식으로 하는 변호사. 이건 네. 방해가 되는 변호사다. 근데 이제 조변님은 이제 제 철학을 알고 가정 회복 또는 만에 하나 이혼하더라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유리하게 하는 그런 걸로 네. 이제 무장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이제 조변님은 아니고 조변님 제외한 많은 변호사들이 이걸 유도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합의하고 나서 저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답답해 죽겠다고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그 변호사를 잘못 고르셨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번째는 네. 많어 5가지까지 있는데 네 번째는 정신과 의사. 아. 정신과 의사 그리고, 좋은데 네. 이거는 굉장히 힘들 때 내가 네. 정말 이 체력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잠도 네. 못 자고 막 이럴 때만 잠깐 의지하는 용으로 하는 거지 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알고 있지 않고 대처법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거야 뭐 그냥 처방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체적인 거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완화시키는 거거든. 네. 약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이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바람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필요하다면 상간녀 소송도 걸고 상간녀 박살도 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체력이 고갈되고 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런 경우에 그냥 약으로 좀 이렇게 체력을 네.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장치 목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처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만 하시라. 그쵸. 그 이외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정신과 약에 계속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네. 더 깔아진다. 저는 이제 맞아요. 깔아진다는 표현인데 깔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예, 더 힘들어져. 약에 의존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시면서 오히려 더 막 비몽사몽하고 횡설수설 하시는 분이 이제 정신과 계속 먹으시는 분들. 네. 잠깐 힘들 때 그냥 내가 대처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나기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 네. 예, 그럴 때 활용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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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많이 봅니다. 이 점 보는 분들 많어. 네. 점은요. 그래 용하시는 분 있지. 용한 그 점쟁이도 있는데 또 이제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신점 말고 이제 사주로 과학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통계학상 비슷해. 저도 거의 이렇게 사주 입력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딱 떨어지더라고. 이제 어린 시절 뭐 청년 시절 지금 거의 다 맞추고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 저는 이제 신점은 아니고 사주로. 네, 네. 좋아.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게 무속인이 문제가 되면 일단 신점 같은 경우는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달라. 네. 어느 장단에 맞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재 진단까지만 해주는 거야. 네. 남편이 여자가 있다 없다. 뭐 상간녀가 언제 떨어져 나갈 거다. 네. 요 정도까지만 바운더리만 잡지. 그래서 어떻게 바람을 잡습니까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유일한 방법은 부적을 써라. 아니면 구술해라. 그래서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돈 쓰게 만드는 구술하래. 그게 결국은 기승전 굿이야. 그건 아니잖아. 아니 남편을 데려다 놓고 구슬하는 건가요? 이렇게 막 머리를 때리면서? 아니야. 아니죠, 남편 그냥- 어떻게 돼서 머리 때리면서 남편이 올 것 같으면 그지 바람 나서 상간녀 그러면 약간 품에 효과가 안겨 있을 것 있는데 같은데. 오히려 더 지랄 발광하지. 야 이씨 내가 거기서 구타라고 굿 받아야 될 건 너야. 네가 지금 의부증 환자잖아. 너야. 그러면 오히려 아내분을 가스라이팅하지. 남편 안 오지 절대로. 그 아내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남편 괜히 저 상간녀 떨어져 허공에다 나가게 대고 뭐 상간녀가 뭐 해주세요. 해라. 진짜 그건 너무 아니에요. 그래 아니잖아. 그건 남편이랑 상간녀를 데리고 온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만약에 구슬을 원하는 그 이제 무당이 있으면 그러면 남편과 상간녀를 데리고 오면 걔네들한테 하는 건가?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건 아니라 그럴 거야 또. 어떻게 데리고 오냐? 걔네들 할 것 같아? 걔네들이 와서 뭐 거기다 막 뭐 쌀도 던지고 막 피도 뿌리고 막 이러다가 걔네가 가만 앉아가지고 그거 맞을 것 같아? 절대 아니지.
웃기다. 이렇게 무속인도 아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네. 가족 지인 또는 일부 상담사, 네. 일부 대부분 변호사 네. 또는 정신과 의사, 무속인. 네. 오히려 물론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지만 네. 바람을 잡는 데는 크게 도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맞아요. 도움되는 거는 이제 묻지마한 뒤가 이건 저는 17년 동안 해오게 돼요. 저는 실질적인 조언을 하니까 네. 저를 토대로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방법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